마이옙이 뭐야? 촌스러움의 형편이잖아. 마이옙. 마이 마더요. 자, 아까 풀던 거에 이어서 9페이지의 왼쪽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 중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답 5번인가요? 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죠. 길이. 답이 5번이었어요. 안 풀었지만 사실 획득. 대신 이거 진짜 실제에서 5번 찍었다가 틀리면은 요새 그래서 작년 수능의 길이 다 기억이었어요. 오. 굉장히 무섭죠. 자, 요걸 봅시다. 얘가 최소값이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A가 2분의 3이라고 가정했을 때 B는 5가 맞냐. 제가 A를 2분의 3이라고 놓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A가 2분의 3이면 fx는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요 L을 1부터 2까지만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뭘 집어넣었을 때겠어요? 2분의 3. 2분의 3이 1과 2 사이에 있는 1.5니까 1.5를 집어넣으면 b가 최소값이죠. 즉 여기에서 최소값은 b인데 문제에서 5라고 했으니까 b가 온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자,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살짝 어렵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에서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1부터 2까지만 보자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중에서 축이라는 애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축은 x는 a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고 했었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너네가 1부터 2까지를 그리는 거야. x는 1과 x는 2를 그리세요.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이 영역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니? 1번 영역에 축이 놓여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죠? 얘가 축이 x는 a인데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요 그림에서 우리의 최소값은 뭘 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어요? 수고요. 1을 넣었을 때가 함수값이 제일 작겠죠. 이해되니? 안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1부터 2까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작다. 즉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얘 최소값은 1일 때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죠. 즉 최소값은 F1이다. 자, 저기에 주어진 식에다 1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지금 최소값은 무조건 5 나오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게 지금 5인 거니까 오른쪽으로 싹 넘기면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대단히 여기까지 이해? 그래서 니은까지 해결했으면 자 니은까지 참여. 자 디귿. 자 디귿은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a 플러스 b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최대값. 살짝 어려운데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 어떻게 하는 거지? a 플러스 b의 최대값. 관계식이 없는데 지금. 요거는 기니기 문제 특성상 다 아마 따지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얘 굉장히 뭐 답안지를 딱 모의고사 답안지를 펼쳐보면 답지가 이만하잖아, 그지? 얘 모의고사 시험지랑 크기가 똑같죠? 이게 한 17번쯤에 있을 텐데 17번에 기억, 이은, 그다음에 기분 해서 이지랄이 막 써있을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서 풀어야 돼. 디귿을 이제 해야 돼요. 어차피 답은 5번이지만 디귿을 한번 풀어보자. 자 우선은 제한이 1부터 2까지 걸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축이 요 1번 영역에 있을 때 그리고 2번 영역에 있을 때 3번 영역에 있을 때 다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축이 1번 영역에 있다. 즉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때 갖는 최소값은 얼마냐면 f1이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관계식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식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라는 관계식이 나온다. 그러면 니네가 봐야 되는 n은 a 플러스 b라는 애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에서 이 b는 요렇다는 관계식으로 우리가 한 문자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되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얘의 최대를 봐야 되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우리가 식을 다시 바꿔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16에서 4분의 25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 a는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다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1이 들어갔을 때가 제일 크겠죠. 뭐 1보다 더 작은 0이 들어가면 이게 더 많이 빠지고 마일이 들어가면 이 계산값이 커지니까 더 많이 빠지고 그치? 그냥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즉 우리는 여기다 1을 넣나 아니면 여기 그냥 주어진 식에다 1을 넣나 똑같이 계산이 되니까 여기다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뭐 1 넣으면 6이지 그죠? 이해되니? 이제 한 가지를 따진 거예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상황.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A라는 애가 축이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 즉 2번 영역에 축이 놓여 있을 때 얘의 최소값을 볼 건데 얘는 조금 더 문제가 흉악해져요. 축을 여기에 절반 지점 즉 절반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둘이 더하고 나누기를 하는 지점 요거보다 축이 왼쪽에 놓여 있을 때랑 오른쪽에 놓여 있을 때 최소값이 달라져요. 축이 이쪽에 놓여 있으면 최소값은 죄송합니다. 실수. 왠지 자 2번 영역에 놓이면 최소값은 뭐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죠? 1부터 2까지죠. 축이 여기 있어. 그럼 최소값은? 얘가 지금 제일 작죠. 꼭지점.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만 잘라서 볼 거니까.
제일 작은 건 꼭지점. 우리가 요식을 갖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B가 5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니? 즉, 요 범위에 놓여 있을 때는 B는 5여야만 해요. 이해되죠? 즉,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봐야 되니까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가질 수 있고 B는 5여야만 하는 상황. 즉, 둘이 더했을 때 제일 큰 값은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상황. 자, 3번. 이번에는 축이 여기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그래프를 1부터 2까지만 잘라서 봤을 때 최소값이 일단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축이 이 3번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1 넣었을 때가 커요? 작은 걸 봐야 되니까 1 넣었을 때가 작아, 2 넣었을 때가 작아. 2를 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죠, 그죠? 즉, 최소값은 F2 x에다 2 넣은 거 F2라는 애는 2-a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최소값이 5가 나온다라는 그 멘트에 의해서 이게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요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니까 그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3번 상황은 축이 이쪽 영역에 들어왔을 때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니네는 이 관계식하고 이 범위를 잘 이용을 해서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a 더하기 b라는 거는 b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여기다 이제 a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a를 더하시면 이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이다 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 4분의 25 뒤에 4분의 4 있으니까 4분의 29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얘가 지금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아우 신발.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을 때 제일 클까요? 2분의 5. 2분의 5라는 값은 2.5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값이고 나는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었을 때 내가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4분의 29다. 뭐 이게 내가 지금 막 계산하는 거 빨리빨리 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아까 답안지에서 여기 답안지가 한 페이지면 디귿 이지랄에서 이만큼 나오겠죠. 이해되니? 즉 우리가 1, 2, 3번 케이스를 다 따져봤을 때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이쪽에서는 7이었고요. 이쪽에서는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6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4분의 29였어요. 즉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놓고 봤을 때 a 더하기 b는 4분의 29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못 풀겠죠. 못 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이 기니기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니기는 세 문제를 풀어야 한 문제의 정답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니기는 일단 요 정도 난이도 딱 보면 알잖아 대충. 이게 간단하게 판별식 쓰는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기니기도 푸는 건데 뭐 함수를 갖고 이지랄을 해놨어. 못 풀어요. 그냥 건너가면 돼. 그리고 기도 메타. 그리고 너네한테 눈이 있잖아. 좋은 시력과 실력이 있죠. 눈깔 돌리기 스킬. 용한 스킬을 다 쓰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일단 자리 배치부터 보셔야 되겠죠. 일단 뒤쪽은 사실상 보기 힘드니까 내 오른쪽 대각선과 왼쪽 대각선에 제발 좀 수학 좀 잘하는 새끼가 좀 앉기를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거 이해되죠? 자, 넘어가. 그 다음 바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왼쪽 오른쪽을 다 질문을 했는데 10페이지의 왼쪽 문제는 나는 광명구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내면 찍으면 되고요. 이런 거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풀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 보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우선은 아니다. 광명구 이거 시험 범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살짝 애매하긴 해요. 이게 너네 고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뭐 하여튼 얘 나올 수도 있어 나 몰라. 일단 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뭐야? 일단 문제는 굉장히 짧죠.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 근이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잘 봐. 뭐 일단 나도 풀어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x 이거 보기 차식이죠. 일단 x 제곱은 t라고 놓습니다. x 제곱은 그냥 x 제곱은 t라고 하고 식을 일단 써보세요. x제곱은 t라고 했을 때 이거 주어진 방정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2a-9의 t에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뭔가 해가 t1, t2라고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t1과 t2가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1차적으로 치환된 방정식의 해를 구한 후에 그 해를 다시 원래 치환하자고 놓은 식에다 집어넣고 x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둘 다 일단 플러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는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0이거나 그보다 작은 값이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해였다면 너네가 이 t의 값이 0이거나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면 x가 실근이 4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해됩니까? 됐죠 여기까지? 즉 해는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둘 다 0보다 큰 해가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근각의 관계를 일단 써야 되겠죠. 우리가 근의 부호를 보는 거니까 판별식도 봐야 되고 두 분의 합과 곱을 같이 봐야지. 그러면 판별식부터 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지만 너네가 정확히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판별식 쓰세요. 그럼 2차 고등식이네. 일단 해보자. 모르겠다. 이거 시험범위 맞는 거지. 자, 16. 왜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누가 그렇게 귀엽게 웃으래. 자,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36의 2. 그 다음 81 빼기 15 하면 16이니까 얼마냐? 65냐?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겠네. 잠깐만. 내가 그렇게 막 설명을 하면 니네가 못 알아본 걸 것 같은데. 얘 무조건 0보다 커요. 왜냐면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얘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너네가 그게 궁금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돼. 아니면 얘의 판별식을 써도 되고.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을 봅시다. 두 분의 합. 자, 합이 2a-9인데 얘도 0보다 일단 커야 되겠죠? 그러면 a는 2분의 9보다 커야 돼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a를 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더 진행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개소리 막 떠드는 거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적으로 t의 값이 해가 뭔가 3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t의 값이 3이니까 너네는 x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을 다시 풀어서 x를 구하게 되겠죠. 그럼 x는 풀마 루트 3이죠. 맞죠? 즉 여기에서 또 해가 다른 5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럼 x는 뿔마 루트 5인 거지. 그러면 근 4개가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5.
그럼 근 4개는 결국 두 쌍씩 부호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알파라는 애랑 얘가 마이너스 루트 5였다면 여기 감마 델타라는 애는 그냥 루트 5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알파 얘가 음수인 거 얘가 양수인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도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즉 우리한테 준 거는 얘네를 제곱해서 더한 애가 지금 5라고 줬어요. 그죠? 즉 얘네를 제곱해서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인데 그럼 이쪽에서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 자, 한번 너네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가 풀마 루트 3이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랑 이런 식으로 근이 4개가 세트로 다 쭈르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음수인 거 2개를 제곱해서 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하면 예제곱이 뭐예요? 3. 예제곱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t라는 근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돼? 실제 x의 근을 갖다 줬을 때 그 근을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한 거 아닙니까? 이 실제 근을 제곱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얘기예요. 알파 제곱은 여기에 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쉬웠겠네. 자, 여기에서 x제곱은 t라고 치환하자라고 놓은 식에서 니네가 실제로 보게 될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방정식을 t1이라고 놓고 실제 근은 알파인 거니까 알파 제곱이 지금 t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실제로 근인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은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에서 풀어준 실제 근은 t2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참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즉 얘네 둘이 더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지금 5라고 한 애는 t1 더하기 t2를 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즉 t1 더하기 t2는 저기서 두 분의 합이 되니까 얘가 2a-9라고 되겠죠. 즉 이렇게 둘이 갖다 놓으면 a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다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 우리가 치환을 해놓은 방정식의 핵을 t1, t2라고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치환하자라고 놓은 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x제곱은 t다. 그러면 얘네가 실제 근도 그냥 알파, 베타니까 실제 근 x에 넣고 여기 2차 방정식의 근 여기다 넣고 실제 근 여기 x 넣고 여기 2차 방정식의 근 여기다 넣고 그거 이용해서 알파 제곱은 t1, 베타 제곱은 t2 둘이 더한 거는 문제에서 5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얘가 5고 얘는 t1 더하기 t2 즉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거에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쓴 거다. 이해 안 됩니까? 너 이해 안 되지? 예? 넘어가자는 이런 거는 즉석으로 풀려고 하면 어렵지만 내가 한번 풀어보고 정리해놓으면 똑같은 걸 봤을 때 땡큐 이러고 겨드랑이 안에 이제 답지를 넣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몰랐어. 그럼 일단 넘어가 놓고 어떤 새끼가 겨드랑이 밖에다가 답지를 빼놨는지 막 하이에나 마냥 찾는 거거든요. 인생 실전 아닙니까? 그래서 걸려가지고 빵점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자퇴해버리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겨드랑이 싸움이지 시험. 근데 말이지
기말고사 보는데 막 겨터파크 개장해가지고 막 시험지고 담아지고 싹 다 젖어갖고 물그룩한 시험지 막 냄새까지 나고 개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어떤 뒤에 있는 도라이 새끼가 밥 가져와 밥 이러고 막 밥도둑 이러고 공깃밥 가져오세요 이 스타일. 시나리오를 쓰고 있네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죠. 이게 참이 되는 n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거 주관식이니까 일단 찍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1부터 100까지니까 일단 확률은 100분의 1이고요. 1은 아니고 100은 아니지. 뭐 하여튼 이런 건 보통 4의 배수만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대충 찍어도 25개로 찍는 게 유리하거든요. 아니면 8의 배수. 이건 딱 8의 배수 냄새가 나는데 이게 혹시 답이 12개인가요? 까비 4의 배수였어요. 확률은 2분의 1이었어. 답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25 아니면 12였는데 2분의 1 틀렸어요. 이지선다 문제. 빈칸은 없지만 미친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n에다 1 넣으세요. 1 넣지 말고요. 이걸 그냥 제곱을 하자. 얘는 1-i의 제곱의 n제곱이죠? 여기 2n제곱이지. 1-i 제곱하세요. 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i.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또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소극적이 되어버렸어요. 징글징글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의 n제곱에 지금 i가 이게 지금 참이 되는 n을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럼 뭐 일단 이런 거는 뭐 그냥 숫자 넣으면 규칙성 나올 때까지 그냥 꼼꼼하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시험이라고 막손 떨고 지랄병 떨지 마세요. 자, 1 집어넣으면 천천히 하면 돼요. 뭐 계산이 자꾸 틀려갖고 다시 돌아가면 야 좆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이미 좆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n이 1이면은 여기는요? 좌변은요? 울지 말고 우변은요? 자, n이 2면요? 2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일단 i는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죠 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계산 결과는 써놓는 게 낫겠죠. 얘는요? 마이너스 4인가요? 얘는 2 집어넣으면 4i죠? 우변은 이해돼요? 안 됩니다. 자, n이 3이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i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거랑 i를 세제곱한 거랑 곱하는 거지. 지수법칙. 마이 3번 곱하면 마파이죠? i 3번 하면요? 마이너스 i죠. 즉 얘는 8i죠? 우변도 8i죠? 뒤졌다. 약간 3인 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4이면 4면은 i가 일단 안 나오죠. i 4제곱이니까 4일 때 안 되고요. 자, n이 5일 때부터는 이제 도돌이표가 되겠죠. n이 5인 경우에는 자,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오답을 말하고 지랄이세요. 얘를 5제곱한 거 아니야. 근데 i의 5제곱은 뭐야? i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2의 i죠. 오른쪽하고 다르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얘는 6이면 마이너스 2의 i 6제곱.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6제곱하면 플러스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이 i의 제곱이니까 얘도 i 안 나와요. 오른쪽은 i가 무조건 살아있잖아. 그치? 자, 이제 n이 7일 경우 하면 다 끝난 거지. 7이면은 마이너스 2i의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7번 곱하면 어떻게 되니? 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2의 7제곱이지? 맞아 아니야?
2를 7번 곱한 거에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너네 이거랑 괄호 친구 차이 알지? 자, 그 다음 i 7제곱이면 i 세제곱이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2의 7제곱 i. 아, 끝났네, 그지? 두 개 찾았으면 끝난 거야. 그 뒤에는 찾지도 마세요. 그리고 사실 하나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다 시험에서 틀리면 큰일 나니까 꼭 두 번째 것까지 찾으세요. 그러면 얘는 3이고 7이고 그 다음 건 뭐 남아나? 4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능한 n이 3하고 7하고 뭐 11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선생님 어떻게 찾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100가지 문제다세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 차이가 똑같은 애들은 그 식으로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얘 차이가 얼마죠? 4. 차이가 4.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차이가 4면 일단 얘를 나타내는 식 일단 4n이라고 일단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n에 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n이 1이면 이게 4잖아. 근데 이 첫 번째 게 나오려면 여기 뒤에 얼마 빼? 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실제로 1 넣으면 3 나오고요. 2 넣으면 7이 나오고 3 넣으면 11이 나오는 요 값들이 나오는 식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값이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요게 이제 4n이 100일 이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n이 25. 얼마 이하인 거지? 즉 n이 가능한 게 1부터 25까지 25개. 이런 거는 할만해요. 지금 그 왼쪽에 있는 문제가 근데 약간 출제됐을 때 너네가 어리버리 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12페이지에 기니기 요거 같은 경우에 작년 광명고 서술형 문제랑 흡사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 광명고 문제를 여기에서 낸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마지막 10점짜리 문제 있죠? 이걸 갖고 냈습니다. 뭔 소리세요, 선생님?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 어제 물어봤었잖아, 맞지? 자, 이거 답이 5번인가요? 이미 4점 획득. 근데 학교 시험은 해당 사항이 아니야. 학교 시험은 기니기여도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기억을 막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웃자고 소리니까 나중에 저한테 지랄하지 마세요. 자, G1의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A, B, C, D가 자연수라는 사실, 그지? 그 다음에 G1의 다. 켈레복수 수끼리 곱했으니까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 했지? 얘가 지금 10이라는 얘기야.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을 바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A, B, C, D가 자연수였으니까 이거는 몇 개 안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A, B가 가능한 거는 뭐뭐 또는 뭐뭐. 1, 3 또는 3, 1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거 적어준 다음에 이제 길이 자, 기억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일단 제곱해서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죠. 뭐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 문제를 읽고 우린 이 식이 10인 걸 알아냈죠. 자, 이음 보세요. 자, G1 더하기 G2의 반은 요게 3이라면 C 더하기 D가 5가 D냐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이거 P이면 Q이다 우리가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수학하에서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보이는 방법은 요게 이제 가정, 이게 결론이니까 가정인 걸 우리가 막 갖다 써서 결론이 나오는지 강제로 막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G1 더하기 G2 바가 3이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즉 G1은 A 더하기 B야 있고요. 자, G2 반은 C-DI가 되겠죠. 이게 지금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C는 3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랑 D랑은 어때야 돼요? B랑 D랑은 같아야 되겠죠. I가 날라가야 되니까. B-D가 0인 거니까 B는 D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AB 값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놨을 때, 자, 1번 케이스에서 A가 1이면 C는 자동으로 얼마? B는 3인 거고 1번 케이스. C는 얼마예요? D는요? 3.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2번은 A가 3이고 B가 1인 거야. 그랬을 때 CD는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A가 3이면 일단 C는 자연수인데 이거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 C, D를 다 구해놓고 보니 C 더하기 D가 5가 된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해는 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문제.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지원 더하기 G2에 지원 더하기 G2에 눈썹을 붙여놨네요. 자, 이게 똑같이 생겨 먹은 애가 눈썹이 하나가 달려있으니까 얘는 둘은 무슨 관계예요? 켤레 복소수. 자, 여기 10수lum인 게 이게 는 41. 어디서 봤지? 광명고 작년 서술형 마지막 문제 는 41이었죠? 맞나요? 기억 안 나요? 25 더하기 16해서 풀었던 거 기억 안 나죠? 천재 2번 풀었는데 기억나요? 얘가 얘의 최대가 17이 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니네 문제가 이거였지? 얘 최대값은 얼마냐? 맞아요? 이거 최대값이 얼마냐고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좆된 거 같죠? 이걸 빨리 풀어봐야 되겠지? 감정 표현을 안 해. 자, 보세요. 자, 이거 지원 더하기 G2 둘이 더하면, 자,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 켤레 복소수의 곱이 맞습니까? 내가 10 잘못 썼냐? 똑바로 썼죠? 자, 지원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으로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지원 더하기 G2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얘는 A 더하기 C에 B 더하기 D의 I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식이 나타내는 애는 A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트름 나올 것 같아. 얘가 41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 2번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해봤지? 기억나죠 이제? 질 읽어봤죠? 참으세요. 자, 1번. 자, 우선은 이 41이라는 게 16 더하기 25거나 그러니까 4제곱 더하기 5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제곱 더하기 4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1번으로 일단 쭉 따져봐야 되겠죠. 자, 1번 상황 일단 A랑 B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1, 3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CD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G2가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값이 나오면 걔네 제곱해서 더한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1이고 B가 3이야. 자, A가 1이면 C는 몇이어야 돼? 3이. 요 경우에는 3인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제곱이 되려면 지금 B가 3이니까 D는요? 2. 자,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보면 A가 1이면은 C는 얼마? 2요. 아, 4요. 4죠. 그 다음 얘는요. 자, 지금 B가 3이죠. D는 얼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알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이렇게 따져봤지.
그러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 9 더하기 4니까 13이 가능하고 17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2번 봅시다. 자 A가 3이고 B가 1인 거죠? 맞나요? 자 A가 3이고 B가 1이면 자 A가 3일 경우에 이게 지금 가능한가? 이러면 일단 C가 얼마야? C가 1이죠. 이게 3 더하기 1의 제곱이 왜 4제곱 만들어지나? C가 1. 그 다음에 B가 1인 거니까 D는 얼마?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경우 얘가 전체적으로 5제곱 더하기 4제곱인 경우, 즉 얘가 5고 얘가 4인 경우, 즉 A가 3이니까 C는 얼마? 2. 그 다음에 B가 1이니까 D는 얼마? 3. C제곱 D제곱 더한 거 17. 그 다음 C제곱 D제곱 더한 4 더하기 9니까 13. 이거밖에 안 나온다. 즉 큰 거는 17이다. 요게 시험 문제였어요, 너네. 10점짜리. 맞아요? 10점 아니야? 그거? 학교 기출 문제? 어? 8이나 10이나 그게 그거예요. 알려줘도 지랄해. 또 지랄이다.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17쪽. 자, 17쪽에 오른쪽 거 볼게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괜찮지 이거는, 그지? 한번 해보자. 최소값이니까 몇 개 넣어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지? 근데 하기 싫게 생겼다, 그지? 넘어갈까요? 일단 이게 2인 이유를 대충 우리가 또 이제 때려 맞춰보면 이게 1 더하기 1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에 1 넣으면 택도 없어요. 이런 건 따지지도 마. 요게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면 웬만하면 이게 각각이 1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 많이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제곱하세요. n에다 2 집어넣으세요. 2 넣으면 1 더하기 i의 제곱분의 2지. 1 더하기 i의 제곱이 얼마야? 자, 얘를 우리가 1-i 곱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얘는 1-i를 곱하면 분모는 2죠? 분자는 루트 2의 1-i죠. 즉 얘는 2분의 루트 2의 1-i의 n제곱인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n제곱. 어차피 우리가 왜 분모에 i가 있으면 또 i를 곱해서 이게 얼마인지 대충 봐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얘 다시 n이 2일 때 보세요. 자, n이 2면은 얘 얼마야? 2분의 1이지. 얘는요? 1 더하기 1-i를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i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i지. 맞아요? 이해되니? 얘는요? 분모 4죠? 4분의 요거 계산 분자해봐. 루트 3 더하기 i를 제곱하세요. (2 더하기 2 루트 3 i냐? 그럼 얘는 약분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거든? 요게 G랑 관련된 숫자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랑 관련된 숫자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하면 i를 1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지. 맞죠? 그럼 우리가 각계로 갑시다. 각계로.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i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다시 거듭 제곱을 해나가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쌤이 잠깐 얘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마이너스 i인 거지. 그럼 얘를 다시 제곱하면 a의 4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1이 나올 때까지 그걸 또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겠어, 식이? 아니야, 1만 될 거예요. 1. 요걸 다시 제곱을 하면 이 8제곱이 1. 가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b라고 할게요. b가 지금 제곱됐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게 나온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애는 몇 번 거듭 제곱해야 i로 만들어? 1로 만들어. 3번. 3번 해서 만들어지는지 3번 하면 나오나요? 제곱만 다시 해볼게요. 제곱만. 즉 양면을 제곱하면 분모는 4고요. 요거 다시 완전 제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i지. 맞아, 아니야? 2루트 3 아니죠? 되냐? 여기까지?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약분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아니죠? 그러면 요거랑 곱하면 뭔가 1이나 마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둘이 곱하세요. 자, 둘이 곱하면 b 2개, b 4개니까 b 몇 개? 6개. 지수 법칙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둘이 곱하면 합차죠, 합차. 맞아, 아니? 합차니까 요거 루트 3i 제곱에서 1제곱을 빼는 거지. 분모는 얼마? 분모는 4고 루트 3i를 제곱하면 얼마? 마3. 마3에서 1제곱 빼면 얼마? 마4. 마일이네. 좆될 뻔했다 이러는 거지, 그치? 1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일이 나왔네? 맞아. 그럼 이게 그 다음 식이 뭐야? 몇 제곱? 12.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얘 몇의 배수야? 최소를 찾으면 얘 배수만 1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몇의 배수? 얘 12의 배수. 자, 얘는 1을 뭘 넣어서 만들었어요? 8의 배수. 자, 8의 배수가 들어갔을 때 얘는 1이 되고요. 12의 배수가 됐을 때 1이 되어서 둘이 더한 게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8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동시만족하는 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넣어야 돼요. 그럼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24. 답이 24 맞나요? 자, 일단 너네가 질문한 거 여기까지고 이걸 다 하든 못하든 이거는 시험 때까지 좀 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갑시다. 광명고 애들은 무조건 다 풀고 가야 되고 국고 애들도 최대한 풀고 시험을 볼게요. 아시겠죠? 퇴근.